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금 오프닝에서 오늘 모기 얘기 좀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뜨겁네요. 알권리 님이 버스 안에도 모기가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고 있는데 뭐 앵앵거리면서 날아다녀가지고 아우 정말 짜증나가지고 정말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기 얘기를 합니다. JJ님이 어제 쑥떡을 했는데요. 혼자 먹으려니 제 입이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보내주셨던 그분은 또 아니신가? 예전에도 쑥떡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쑥떡 맛있죠. 네. 근데 전 갑자기 그러니까 왜 쑥떡 공론이란 말은 왜 생겼을까요? 그건 제이비가 알려주셔야죠, 저한테. 쑥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공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황경훈님, 백수 생활 중입니다. 덕분에 이 아침에 라이브로 시선 집중을 들어요. 네. 과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백수가 더 바쁘다. 네. 잠깐 이 시간을 즐기시는 거라면 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필요한 게 한 타임 딱 멈추고 쉬고 가는 게 인생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삶에 그러니까 바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은데 자 이왕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으면 충분히 쉬시고 또 원기 충전하시면 새 출발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발빠른 PD님이 쑥떡 공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오셨는데요. 쑥떡 공론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쑥이 아니고요. 쑥떡, 알아요. 순 우리말 쑥떡과 한자어 공론이 결합된 단어다. 아세요? 근데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지금 저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이비도 모르는 게 있다. 찾아야지. 이러면서 반갑게 찾으셨을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땅콩빵님. 오늘은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어 하루 종일 운동장에 있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오, 예. 너무 더워서 아픈 그러니까. 사람, 다치는 사람 없이 잘 마무리하게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애들을 좀 키우시고요. 그다음에 김외술님. 근 1년간 지방 출장에 모닝콜이 되어준 종배 형님의 시선 집중. 내일은 회사로 복귀합니다. 이젠 라디오가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뉴스를 챙겨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이 틈을 타서 많은 분들이 쑥떡 공론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댓글 올려주고 계시네요. 뉴스도 있지만 공부도 있다. 시선 집중.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해병대 한 간부는 공수처 조사에서 작년 8월 1일 오전 회의에서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 관련 언급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8월 1일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박 대령은 언론 브리핑이 돌연 취소된 7월 31일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VIP가 경로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해 왔습니다. 김 사령관 집무실에서 둘만 있을 때 이뤄진 대화라 진실 규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를 들었다는 추가 진술이 나오면서 박 대령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네, 추가 진술이 확보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1차 분석은 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로써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박정훈 대령의 주장의 신빙성은 상대적으로 강화가 됩니다. 더불어 용산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이제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제 이미 한 이야기를 여기서 되풀이하지는 않겠고요. 오늘은 이 점을 한번 짚어보죠. 여론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경로설 관련 수사 내용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전후로 집중적으로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세간의 시선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그만큼 거부권 행사와 대비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다름 아닌 자신의 방탄용 아니냐라는 야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빚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흐름이 이렇게 잡힌 상태라면 2차 관심사는 흐름의 가속 또는 감속 여부인데요. 이건 결국 공수처의 용산 수사 개시 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용산의 대응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관련해서 참조할 게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제 취임식에서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출근길에 했던 말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 편에 들지 않아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관대작이라 하여 법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대통령까지도 조금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우리는 공수처에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그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말 그대로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공수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산은 수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면 관심사는 언제 용산 수사를 개시하느냐. 이게 관심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공수처장이 임기를 딱 시작을 하는 이 타이밍도 참 절묘한 것 같은데요. 네. 언제 할까요, 수사는 과연? 그러게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이 오늘 조간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게 있던데 네.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뭘 피하고 감추고 할 게 없다. 대통령 외압이 아니라 사망자 시신을 수습하는 작전에 그런 무리한 지휘를 하다가 벌어진 황당한 죽음 앞에 대통령이 그런 지휘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책한 거다. 아니 뭘 피하고 감추려고 할 게 없다고 했는데 저번에 기자회견에서는 기자가 이거 물어보니까 왜 다른 대답을 했습니까 대통령? 근데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동문서답이잖아요. 동문서답은 피하는 대답 아닙니까 그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어서 뭐 피할 계획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해가지고요. 뭐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담쟁이 넝쿨님이 이럴 때 낭중지추라는 말을 쓰는 게 맞겠죠? 낭중지추? 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셔야죠. 낭중지추 몰라요? 아니 설명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호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해서 안 삐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마도 지금 그 댓글에 그렇게 달아주신 분 같으면 아무리 뭐 이걸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삐져나온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실까? 그렇죠. 그런 뜻인 거죠? 네, 시험에 패스하셨고요. 어휴 다행이다. 퍼스트 정님은 예. 이 뉴스에 국민이 경로합니다라고 또 촌철 보내주셨고 네. 안터님은 그런데 공수처장님의 말씀 일단은 원론적인 말씀이니까 두고 보면 되겠죠라고 그렇죠. 해주셨네요. 네, 말과 행동은 일치될 때 비로소 그 말이 가치를 갖는 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수철님 당연히 수사하겠지만 기간이 문제겠죠. 얼마나 걸릴까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20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또다시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다. 그러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이런 글을 올렸었고요. 다음 날 21일에도 페이스북에 총선을 말아먹은 애한테 또 기웃거리는 당내 일부 세력을 보고 이 당은 가망이 없다고 봤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이런 글을 올라온 거죠. 그러자 당내 비판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딱 두 의원의 비판만 추려서 전해드리면 이철규 의원은 21일 홍 시장님은 당에 분란이 오는 말씀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같은 날 박수영 의원도 홍 시장님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어제 다시 반박에 나섰는데 내가 30여 년간 이 당을 지키고 살려온 뿌리인데 탈당 운운은 가당치 않다.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번 점령당했으면 됐지.
문재인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에게 또다시 점령당하라는 말인가? 그런 배알 없는 당이라면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한국 정통 보수 정당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지적한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숨차라. 네. 네, 김창면 님이 이거 뭐 전략적으로 키워주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홍준표 시장이 쓴 그 SNS 글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탈당할 때는 정계 은퇴할 때나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걸 싸움의 이 관전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딱 한 가지. 제가 조금 전에 딱 2명 의원의 예만 지금 전해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 두 의원의 공통점이 뭡니까? 친윤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철규 의원, 박수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친윤 의원들까지 홍준표 시장 공격에 가세한 그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왜 이 점을 지금 뽑아서 말씀을 드리느냐? 자, 홍준표 시장은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만찬 회동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전해드렸죠. 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위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게다가 최근에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홍준표 시장이 주장하고 나선 것도 있었고 머니투데이가 또 관련 보도를 한 게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에게 홍준표 시장을 최대한 빨리 만나서 TK 통합 추진에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라고 했다. 이런 요지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일단 한 배를 탄 듯하다. 이런 잠정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연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홍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 그 배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두 갈래로 한번 나눠서 보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친윤만이 아니다. 친윤으로 분류되기 힘든 의원들까지도 홍준표 시장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보편적 문제의식의 발로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일단 1차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애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서까지 쓸 수 있느냐. 그건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하는 게 1차 해석인데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홍준표 시장은 역시 여기서 따옴표 써야 됩니다. 인용이기 때문에 독고다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다. 이게 하나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정치권의 생리나 국민의힘의 최근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좀 소박한 거 아닌가 싶어서 2차 해석을 곁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해석은 어디로 가는데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틀에서 해석하는 건데요. 이미 일찌감치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한동훈 공격이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도와주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존재감을 환기시켜서 끊임없이 재기의 발판을 놓아주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분석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의 한동훈 때리기는 친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잠정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서운 눈총을 보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눈치 없이 그렇게 하느냐. 이런 차원의 비판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자, 어떤 해석이 맞을지는 촌철님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이 보내주신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단 유령님은 홍준표 시장님은 누구를 저격, 누구를 옹호보다 결국 자기 정치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평 보내주셨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해석 따옴표 독고다이, 따옴표 닫고 여기에 이제 그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걸까요? 네, 그리고 엽기토끼님은 이건 자중 질환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여당 내에서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다 뭐 이런 평이신 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4936님 따지고 보면 홍준표 시장도 사실 같은 검사 출신인데요. 점점점. 검찰 다른 제가 그분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제비꽃님 뭐 근데 재미는 있네요. 싸움 구경. 근데 조금 애들 싸움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근데 1차 해석이든 2차 해석이든 공통되게 관통되는 딱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1차 해석이든 2차 해석이든 공이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다. 요 얘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라사랑님이 여당의 내홍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특검은 이제 최상병 특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 재표결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또 거기까지 연결을. 그건 좀 연결 지점이 아직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까지. 그러게요. 네. 거기까지 연결을 좀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이 시간까지도 지금 홍준표 시장의 SNS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글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근데 아직은 어제 오후 6시 이후에 썼던 글이 마지막이고요. 거기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정치인처럼 견강부회 하지도 않습니다. 논쟁을 두려워하면 정치할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나는 논쟁을 즐깁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누가 반박을 하고 또 논쟁이 이어질지 거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장에 합당한 근거를 대면서 하는 게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모욕적 언사를 쓰면서 하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 공격 아닌가요?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나 봐요. 홍준표 시장님이 사실 이 글에 그런 얘기도 썼어요. 내가 제기하는 논쟁들은 대부분 팩트에 근거해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다는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팩트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보다 어려서 애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홍 시장님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네. 인터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경찰청이 어제 경찰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경찰청사로 초청해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모두 10명이거든요. 이번에 당선된 경찰 출신이. 역대 근데 최다라고 하죠. 예,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당선인을 제외하고 윤재옥, 이철규 등등 9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쪽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수환 경찰청 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각부 국장들과 과장, 계장들까지 7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사 입구에는 경찰 선배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국회의원님들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고 경찰 지휘부는 일렬로 쭉 늘어서서 당선인들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렬로 설 때 다 정복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쭉 서서 맞으셨는데 네. 경찰 선배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연 간담회 이런 거는 왜 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요. 한 경찰 관계자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국회 법령, 예산 등에 있어서 중점 추진 사업들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 출신 당선인들이 국회에서 노력해 준다면 범죄 예방에 필요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 때문이라는 거죠. 법령과 예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네. 업무 때문에 만났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왜 그러느냐? 경찰은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산과 법령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주장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대상은 그러면 경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범위를 넓혀서 법사위원들까지 간다 하더라도 법령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경찰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모두 지금 행안위원들입니까? 아니죠. 아직 상임위가 배정이 안 됐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 자리는 튼튼한 동아줄 엮기의 자리였거나 정치권 기웃거리기용 디딤돌 놓기의 자리였다. 이렇게밖에는 정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참석했던 윤재옥 의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을 응원합니다. 라고 적었는데 이 표현도 사실 지금 적절한지 논란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경찰 출신임을 잊지 않겠다 뭐 이제 그런 뜻으로 그냥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이건 결국은 연줄 따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연줄 따져가면서 연줄 놓는 게 말이 되느냐. 요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건데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경찰이 선후배 간의 관계를 토대로 스스로 정치 권력화하고 정계 진출을 쉽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다. 누가 정계 진출하는데요? 청장님? 모르죠. 넘겨주지 마시고 마무리할게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